정부가 제8차 인구 비상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 청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윤현석 기자, 이 저출생 대책의 점검과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성과 중심으로 점검, 관리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저출생 대책 과제 대부분을 이행했기 때문인데요. 과제 이행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매월 점검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 달성을 위한 추진 계획, 보완 과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첫 번째로 집중 점검 과제로 육아휴직 사용 확대를 위한 추진 계획을 선정하고 점검했습니다. 우선 올해부터 확대되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속한 예산 집행과 제도 홍보에 나섭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그동안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채용 시 중소기업에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올해부터는 정부 지원금에 민간 지자체의 추가 지원금을 더해 연간 최대 1,84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책이 발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왔는데요. 이번 달에도 인센티브 확대에 나섰습니다.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을 신설하고 우선 예약제 등 국립 자연휴양림 이용 혜택을 확대합니다. 또 일반고 우선 배정 제도를 서울 등 수도권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실제 양육 현장에서 불편하고 불합리함을 느끼는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방식을 개선합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진 퇴사하면 사업주는 지원금의 50%를 지급받지 못하게 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나머지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공직사회가 출산, 양육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무원 육아휴직과 출산 휴가도 개선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출산 이후뿐 아니라 출산 30일 이전부터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를 나눈 이 저출생 대책과 아울러서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가 됐다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이번 회의에서는 노인 돌봄과 주거 분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을 취약계층 노인에서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고 또 서비스 내용도 단순 가사 도움에서 병원 동행과 영양 관리 등으로 확대합니다.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해선 치마 유발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인지건강운동 등 초기 집중 관리를 강화합니다. 또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의 경증 치매 환자도 주야간 보호 서비스 이용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호자의 긴급 상황으로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종일 방문 요양 서비스 이용 횟수를 현행 22회에서 24회로 확대해야 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택을 고령 친화적으로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재건축할 때 고령자를 위한 안전, 편의시설, 식사와 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 친화 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마련하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고령자형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먼저 일정 비율 이하 분양형 공급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연금을 수령하던 주택에서 실버스테이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도심 내 실버스테이 건설 시 용적률을 상하의 1.2배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